강도다! 너희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강원도의 파괴를 막기 위해 도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뜨거운 이슈만 훔치고 다니는 강원도의 감초 기업농의 강도. 우리는 쌩 나가보자. 네, 강원 지역 언론 최초의 고품격 정치 팟캐스트 나일강도쇼의 역사적인 첫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송정록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몇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 차장님. 네, 저는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미모를 맡고 있는 백오인 차장입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잡일을 맡고 있는 김여진입니다. 네, 오늘 정치 팟캐스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고요. 또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탄생하기까지 가장 큰 일과 잡일을 도맡아 주신 김혜진 기자께서 간단하게 좀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팟캐스트의 제목은 정확하게 생날강도쇼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갖고 있지만 그 뜻풀이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생날강도, 생생한 날 것의 강원도 얘기들을 들려드리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강원도민들의 이슈와 마음을 훔치겠다 이런 의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원도민일보가 신문 사이즈를 베를리너 판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대판 사이즈보다 보다 과학적으로 크기를 줄인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판형 변화에 맞춰서 팟캐스트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인 첫 방송에서 사실 저희들이 국민 노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저작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음원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강원도민일보 사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베를리너판 변형에 따른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방송 시작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중독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또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가 될 겁니다. 자, 사가 한번 듣고 가시죠. 합창해야 되나요? 재창을 해야 하고요. 시끄럽습니다. 길 밝히는 향토의 등불 정령으로 이민의 해가 이어나가자 장엄한 백두대간 가슴에 안고 푸른 덕에 세우리 새 시대에 함성하는 정통 향토지 우리는 강원 언론 도민의 순서 강원 도민일보 네, 감동이 좀 밀려오나요? 사실 그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요즘 대세인 TV 방송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오디오로 갈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오디오를 택한 것이 꼭 우리가 비주얼이 좀 떨어져서 굳이 비주얼을 피해서 오디오로 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주얼로도 굉장히 훌륭한 기자분들이지만 훨씬 좀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오디오를 택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또 압니까? 또 이 방송이 잘 되면 나중에 그 종편을 때려잡는 그런 훌륭한 팟캐스트가 될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의 팟캐스트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 기자가 얘기했지만 저희 신문사가 8월 1일자로 대판 체제에서 베를리너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 변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원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 후보 선호도 그리고 최문순 지사에 대한 지지도 등등 해서 정치 현안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은 내년 대선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민 대선 후보별 지지도가 나왔죠, 백 차장? 네. 딱딱하게 갈 수도 있는 주제인데 아무튼간 일단 대선 도민들의 대선 선호도 후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선진국형 판영 전원에 맞춰서 이 도민 의식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그 전 대표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고요. 그를 이어서 뭐 김무성 그 전 새누리당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5등까지 네 분이 그럴까요? 전이네요. 네 분이 전이고 현직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게요. 저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저기 강원도의 사인데요. 안희정 충남지사 그 부인이 춘천 분이시거든요. 근데 9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기자님? 반 총장은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대선 잠룡으로 있다가 확 떠오른 그 인지도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강원도의 전통적인 보수층의 심리가 아직 그 새누리당에서 대권 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도 투표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다른 인연이 있지 않나요? 반기문 총장은 한승수 전 총리하고도 막역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방문에서도 한 총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춘천에서도 좀 인기가 많게 나온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다. 글쎄요, 그 지지율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백 차장님, 그 문재인 전 대표는 13%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의 지지? 글쎄요. 그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본인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지지율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글쎄 뭐 강원도 저희가 여론조사한 결과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우리 강원도민들 중에 상당한 이탈표가 있었다 이런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문 대표 얘기는 잠시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전체적인 여론 그 대선 후보별 지지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본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은 그리고 대선 때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집권 3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러니까 계속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대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그 후보들이나 다른 정당으로 지지를 바꾸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도 이번 조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집권 이후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정 수행 분야에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원도가 몰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2%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영남권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고 전국 지지 평균에 비하면 10.4%포인트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08만 정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겼었는데요. 이 중에 22만 정도가 강원도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약 한 5분의 1 정도가 인구 3% 강원도에서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51.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지난 그 대선 지지율보다는 10% 정도가 빠진 것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10% 이상 빠진 건데 말이죠. 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은 위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또 올해 서울 속초 동서고속철도 현안을 해결해줬고 작년에 여주 원주 철도 또 오색 로프웨이 등등 도 현안들 대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차기 대선 후보 지지할 후보가 정확히 없기 때문인 것이지 이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빠지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를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 이런 것과 기존에 지지했던 걸 비교해 보면 당초 지금 전체 지지율보다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77.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3년 동안의 쭉 수치를 보면은 박 대통령을 이탈한 지지층이 22.7%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지지층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20% 이상 빠졌다. 이건 사실 현 정부를 봐가지고 그렇게 달가운 결과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현안들이 다 해결됐다 이런 측면 외에 도민들이나 특히 박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뭔가 좀 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있다 이런 식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의 경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유치가 됐지만 접경 지역 또 폐강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간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전국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각종 그 현안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여전히 말씀하신 그런 현안들이나 뭐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적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가볼 텐데요. 문재인 대표는 아까 백 차장도 얘기했지만 당초 지난 대선 지지율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그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지율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문재인을 다시 찍겠다라고 답변한 우리 도민들이 33%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이탈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에서 이탈한 표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같은 당 그리고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좀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뭐 그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유권자가 25.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10.4%가 지지율이 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들이 부채꼴 형태로 지지층 이탈하고 있어요. 뭐 안철수 후보로도 가고 심지어 반기문 총장으로도 많이 갔단 말이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세론에서 한 발자국도 비켜나 있지 않은데 결국은 문 대표냐 아니냐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 이상의 변수가 없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 왜 이렇게 이탈폭이 클까요? 글쎄요, 그 대선 이후의 행동, 그러니까 그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그리고 도민들이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리더십 면에서 다음번 대선 주자로 다시 또 찍을 수 있느냐 이런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딱 더불어민주당 속에 딱히 드러나는 대선 주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가 이탈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왜 빠져나갔는지 유권자들이 왜 이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남은 거죠 사실. 그렇죠. 3분의 2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네.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문 대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그래서 친노 진영의 대표 주자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진영 논리에 좀 갇힌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외연이 확장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 당 운영 과정에서도 그런 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당 대표를 사퇴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강원도와 문재인 대표 어떤 상관관계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글쎄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강원도가 이광재 전 지사도 있고 보면 이 친노 진영들이 좀 공고하게 기반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이광재 지사가 중도 하차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강원도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 친노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힘이 떨어지면서 동력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이탈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뭐 도당 위원장님도 따로 모실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강원도에 있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 강원도 야권도 좀 보수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친노 진영하고 일정 정도 이제 거리가 있거나 좀 대립점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그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저기 신기준 노당위원장 모시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영순이시고 또 지금 현재 전당대회 흐름을 봐도 그 세력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강원도에서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것이 차기 대선 그리고 큰 선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하면서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보수 진영과 그 진보 진영이 좀 흔들리고 점점 그 강원도 표심도 중간 지대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그 김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번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먼저 여론조사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번 강원도민 의식조사에서 정치 성향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34.7%가 중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수가 29.3% 그리고 진보가 16.8%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엔 이념적 지형이 좀 약화되고 중도 진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총선의 결과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정당 투표율을 짚어보면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9대 총선보다 20대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3정당으로 나타난 국민의당 또는 또 정당 투표를 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무당파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이 6석 그리고 무소속 하나 더불어민주당 1석 이렇게 좀 나뉜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새누리당도 지지율은 떨어져 있고 물론 의석도 감소했지만요. 더불어민주당도 1석을 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저번 지배된 19대 총선에서 모두 싹쓸이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현직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지도를 좀 더 가지고 가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좀 19대에서 좀 안주를 하지 않았었나 19대 총선에 싹쓸이를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까지 이기면서 물론 이제 지방선거 중간에 최문순 지사가 이겼지만 18개 시장 군수는 모두 새누리당에 대부분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위 속에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19대 총선에서 모두 졌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또 현안에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어느 쪽도 강원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진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을 평가해 보면 그 강원도민들 내부에서도 이제 변화에 대한 에너지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여야 떠나가지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위, 일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해야 된다, 바꿔야 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기존 선거 필승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에 안주한 셈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말 또 근거 없는 패배주의 결국 어떻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난 총선에 양당이 동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총선 때 그래서 그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고 당은 국민의당을 찍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거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정당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과제가 될 텐데 늘 선거는 그 뭐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지나봐야 하는 것 이런 결국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예측이나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늘 탄맛씩 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강원도 표심의 변화를 좀 봤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또 최문순 지사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최문순 지사 평가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백 차장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의외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지사인데요. 정당별 지지도 좀 보니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보다 새누리당의 지지자,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더 최문순 지사가 그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약 의외의 결과고요. 그리고 또 이 세대별, 연령별 지지도 보니까요. 이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게 그 반면에 20대에서는 또 못하고 있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지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유일하죠.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그렇죠. 더 많은. 네.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의외의 결과죠. 이 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지자들이 대체 그동안에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이기고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었는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그동안 도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부분이 이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지만 당과의 거리감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관련해서 이번 여론조사가 제일 속쓰리를 한 분 제가 모셨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기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백 차장이 그 지난 여론조사를 소개했는데요. 그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글쎄요,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 지사에 대한 그 직무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낮게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거는 당과의 소통에 어떤 그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뭐 일하는 거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그동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당의 어떤 그 소외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지난 지방선거 전에 최 이사님 뵀더니 절대 당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선거는 그 지사 후보 개인 오직 강원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정당 이슈 정치 이슈들은 빼고 현안 개인 중심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결국 기본적인 마인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그 당명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을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도보다 앞서는 경우 대부분 그런 전략을 채택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최 이사의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선거의 결과를 보면 거의 다 그 개인의 얻은 득표나 득표율 자체가 당보다는 다 높습니다. 거의 당 지지도보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비근하게 또 한 가지 들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후보의 개인기나 후보의 역량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또 당선과 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게 그 어느 게 더 맞는 것이고 어느 게 더 안 맞는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개인이 아무리 유능하고 개인의 지지가 넓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어떤 정당이란 부분을 정당이 아무리 지지도가 얕아도 그것을 끼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최 이사께서 이런 그 정치적 탈색 이런 게 지지율에 어떤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후보들이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이기기 위한 부분으로 이 선거는 어쨌든 이기기 위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지선 과정 속에서도 우리 그 정당이나 정당의 당원들이나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취지사 부분이 그 가는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그것을 거의 뭐 인정을 하고 그런 인정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어쨌든 취지사라는 부분이 우리 당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취지사와 함께 어떤 그 소통하면서 이것은 맞춰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속쓰린 조사가 하나 더 있었죠. 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20, 30대 지지율이 강원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김 기자가 간단히 내용을 좀 밝혀줄래요? 내용이 어떤 건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대 총선을 전체 조사는 아니고요. 그 일부 샘플 조사를 한 결과인데 표본 오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 19세부터 39세까지의 투표율이 전국보다 다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 처음 투표권을 가진 19세를 보면요. 거의 10%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전국과 46.6%로 강원도는 절반도 넘지 못했는데 전국은 58%로 60%에 육박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 처음으로 정치에 투표권을 가지게 된 강원도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투표에 관심이 없는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이 부분은 20대와 30대 모두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야권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20, 30대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이끄느냐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과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2030 세대가 진보적이고 또 야권 성향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실제 지난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 데가 서울이잖아요. 수도권. 거기서는 판을 뒤집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반면 강원도는 전국 최저 투표를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1석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치에 무관심해진 강원도 2030 세대들을 어떻게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청년 문제가 국가적인 그 아젠다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 당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좀이라도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이직률이 또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래서 강원도에는 어떤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그 깊게 이런 그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문제를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모자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좀 이번에 그 대선을 앞두고 아마 새롭게 좀 점검을 하고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정래 작가 인터뷰를 했는데 조정래 작가께서 투표하지 않는 젊은 층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절대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권리, 그런 결과는 자명하다. 뭐 이런 그 경고성 메시지였는데요. 그들을 또 투표장 또 정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정당의 몫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사 선거 얘기 한번 더 최 지사님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지사 선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차기 지사 선거는 뭐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치러지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좀 눈에 좀 보이고는 있죠. 어떤 후보들이 있습니까, 김 기자?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직접 밝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 관심은 최문순 지사께서 과연 3선에 도전을 할 것인가 여부 이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여권이나 야권 정당을 떠나서 현재 그 떠오르시는 분이 최근에 강원도를 굉장히 자주 찾고 있는 홍윤식 현 행정자치부 장관 강릉 출신이신데요. 최근 강릉, 원주, 춘천 등등 여러 곳을 찾으시면서 혹시 지방선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역 정가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았고요. 특히 강릉 단호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같이 있었던 어떤 한 지역 정치인께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지사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후일담도 들려줬었거든요. 뭐 강릉 최문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을 좀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춘천에서는 춘천 출신 육동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까지 하시고 또 행정적 분야에서 굉장히 경험이 두루 많은 데다가 지금 또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기 주자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강릉에. 관광공사 누가 계시죠? 정창수. 요번에 시장군수 협의장 되신 분도 계신데요. 강릉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최명희 강릉시장 이제 3선이시기 때문에 다음번 강릉시장 출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행보로 지사를 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고요. 저번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역시 새누리당 후보로 유력합니다. 네, 밖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저 수습 기자가 굉장히 무료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나 이 봅니다. 팟캐스트가 되게 재미없는 모양인데요. 자, 심 위원장님, 네. 어쨌든 제일 관심은 최무순 지사 3선 도전 여부인데요. 과연 3선 도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삼선 도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쪽에 이제 어떤 변수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알겠지만 이번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정치화법 위반으로 발에 묶여 있는 그 이광재 전 지사가 과연 그 사면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강원도에 대한 정치 지형이 또 아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심 지금 뭐 원창우 원주시장도 지사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내심 그런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최무순 지사의 3선 도전과 더불어서 야권 쪽에서도 아마 이 강원도지사 선거 이 자체가 좀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 최무순 지사 그 인사 스타일을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제 3선을 도전하신다 이러면 아무래도 주변에 더 많은 측근들 그리고 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세력화하는 이런 조직화하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뭐 최근 인사들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번번에 좀 지지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백 차장이 최무순 지사 인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최무순 지사의 인사. 제일 불만이 많지 않으시나요? 뭐 그동안 사실 그 뭐 도청 안팎에서 들리는 게 원칙이 없다. 이게 뭐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만 하고 나면 상당히 저 뒷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시지만 당과의 관계, 아까 소통 얘기도 하셨지만 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정무적인 그 인사들을 채용하는, 등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당과의 관계도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인사를 했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늘 말하지만 최무순 지사가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물난을 겪는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여성특보하고 일자리 특보 뭐 이렇게 특보들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쪽의 인사에 그 추천을 받아서 결국은 임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과연 정말 인물이 없는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규준 도당위원장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 신문에 그래도 최 이사께서 그 인사하신 거에 대해서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했더니 신기준 위원장님께서 어디다 대고 협치냐 뭐 이래가지고 협치 우리가 무한하게 만든 뭐 그런 공식적인 협치를 하라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최무순 지사님이 어떤 그 인사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 본인의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좀 뚜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어떤 일정 정도의 괴리감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에서는 어쨌든 뭐 당의 어떤 차기의 선거라든가 아니면 당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라든가 당에서 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들어가서 당과의 유대관계도 좀 깊게 하고 앞으로의 그 선거나 차기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일정 정도 그분들이 좀 그 경륜도 경험도 좀 쌓도록 하자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무순 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단호히 반대를 하시는 부분. 그것은 어떤 계파를 형성하거나 자기 인맥을 형성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 명확한 그런 그 자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도 뭐
당하고 이런 인사의 이런 부분은 그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그 좀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운하신 거죠. 예. 이해해드려야죠. 정말 이해해 주시나요? 네. 이해 안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광재 전 지사 말씀하셨는데 네. 사면이 되면 네. 출마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사면이 되면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빨리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복귀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뭐 사면이 되고 나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한 문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면이 되고 나면은 뭐 차기 강원도지사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개인 사정을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도당위원장 출마하셨잖아요, 다시. 네, 그렇습니다. 단독 출마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나 도당위원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당위원장 선거요? 도당위원장 선거는 제가 출입기자로서 다시 말씀드려요. 17일 도당 대의원 대회가 열리는데요. 도당 대의원 추대를 통해서 아마 그날 확정되고 또 중앙위 당무위원회 최종 인준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는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당 대표 부분에서는 2강 2약 이렇게 이제 그 추미애 송영길 예, 2강, 보통 2강을 그렇게 보대요. 예, 그리고 이제 김상곤 이종걸 2약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 정당사에 보지 못했던 이러한 그 어떤 정당 지도부의 어떤 혁신적인 이러한 그 일단 이미지적 그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부문별 최고위원제와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두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아마 그 12분의 그 지도부 중에 한 과반 정도는 여성들이 아마 진출해서 당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비례대표 후보시잖아요. 딱 한 석만 빠지면 바로 이제 배지를 달고 여의도로 가시는데 혹시 언제쯤이나 한 석이 빠질까요? 저는 죽기 살기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죽기 살기 정권 교체로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정권 교체로 네. 대신하는 걸로. 예. 조속히 저 배지를 다셔서 저희 여의도에 가서 한번 소주 한잔 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한 번 더 하시죠. 자, 다음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일정도 남아 있죠.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새누리당이 8월 9일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그에 앞서서 7일 이제 사전 투표로 사실상 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6일 강원권을 포함한 후보 연설회를 마지막으로 제 4차 연설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해서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7일에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에서 이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강원도 표심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좀 지금 현재 그 비박계와 친박계 후보들로 나눠져 있는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아직 정확한 그 행보를 하진 않고 있고요. 다만 전직 의원들이 개인적 인연을 강조해서 전대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지금 캠프에 가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가 계시죠? 일단 동해 출신의 이희재 의원이 정병구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미래연대 시절부터 소장파 모임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또 철원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이주영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2011년 초선 시절에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실 때 정책위 부의장으로 같이 일했던 인연 때문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의원들이 이런 전당대회나 아니면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좀 빡세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결합을 할 거면 아주 세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합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이나 역할을 좀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강원도 의원들이 꼭 보면 중간에 발을 한 반보씩 빼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뭐 아쉬워지고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도 좀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닐까는 걱정되기는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대략 마무리가 됐죠. 저희들이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주간 정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주간 정치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의 정당별 일정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새누리당은 7일 전대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요. 9일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일 그 당대표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고 17일 원주에서 도당 대의원 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 일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5일날 도의회 사상 첫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대상은 도산업경제진흥원장이고요. 이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날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최문순 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 모두 휴가를 보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새롭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팟캐스트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첫 게스트로 심기준 도당위원장님 오셨는데요. 오늘 뭐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요즘 그 도매일보의 변화와 혁신에 깜짝깜짝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그 일면 그 편집이 확 달라져서 깜짝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베를리노판으로 판형이 변경되면서 또 한번 놀랐고,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팟캐스트까지 우리 도민일보가 정말 요즘 시대에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독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늘 응원하고 아주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드려야 되나? 자, 첫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저희 입사 2달 정도 된 수습 기자가 중간중간 좀 조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방송을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엔 저 수습 기자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방송으로 다시 독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방송 다소 좀 부족했을지라도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엔 좀 더 멋있고 훌륭한 도민일보 정치부가 돼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